오늘은 아무 별명 없이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섭섭하실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꾸셨군요. 네. 별명을 부르면 발끈하니까 아예 안 부르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날도 덥고. 별명 부르는 것도 귀찮아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결심 공판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연일 네. 저희도 브리핑에서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략이 초기하고는 달라졌어요. 초기하고 진술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죠. 달랐었고 그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그렇죠. 줬다 내놨다. 그때는 그나마 물론 그때도 피해자 코스프레이긴 했으나 어쨌든 예 그러나 강요의 대상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혹시 대통령한테 강요를 당해서 줬다면 우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변명도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건데. 준비했죠. 뭐 그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답을 했을 텐데.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들이 예.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해줬겠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쏙 빠지고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대통령은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승마와 관련해서 왜 승마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여야 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왜 승마를 그렇게 챙기지? 라고 찾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했다. 그 전까지는 삼성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죠. 네. 그리고 이제 박상진 전 몰랐더라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사장이라는 분은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협회를 몇 개나 맡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냐 네. 라면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랬다라는데 삼성전자 사장도 신경 안 쓸 정도의 협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그때부터 독일은 왜 날라갔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와 계약하려고 왜 날라갔냐고 사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쪼임을 당한 후에 알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더라.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아니냐 추측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바뀌었냐면 처음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예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는데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게 각을 잡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다 보니까 대통령도 빼야 되는 거죠. 변호 전략에서. 그것도 그렇고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나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일을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뇌물죄가 또.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엮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데 대통령은 승마 지원 사업만 했고 최순실한테 우리는 순수하게 당했다. 무서웠다. 최순실이 무서웠다고 하면 뇌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무서웠던 거니까. 민간인한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협박당한 이유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특검에서 질문을 했어요. 정춘기 사장한테. 아니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셨느냐 그랬더니 감을 믿었다. 느낌이 그렇게 왔다. 느낌 때문에 400억 원을 임대업자인 최순실에게 뜯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도 지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최순실 씨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민간인 최순실에게 우리는 삥을 뜯겼다. 이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표준어가 아니라 속어인데. 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꾸 삥 뜯겼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빼앗기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문으로 고등학교 형들에게 삥 뜯긴 동생은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나라 가장 큰 포털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네요. 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 임대업자였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고등학생은 바로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때릴지도 몰라. 최순실이 때릴지도 몰라. 왜? 감으로 보니까 대통령은 너무 가까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워요, 진짜. 삼성이. 미래전략실 다 임원들이고 삼성전자, 삼성에서도 1위잖아요. 거기 사장이란 분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고 돈 엄청나게 벌고요. 그런데 부회장, 그 오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되게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촉발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 적힌 내용은 참고 정도 하는 거죠. 관련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둘만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바꾼 거고. 오늘 작전을 바꾼 다음에 사실은 안종범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큰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머리가 몇 명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오너를 구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얼마나 붙어 있는데 연구를 안 합니까? 대충 한 200명 정도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바보 회사가 되고. 그렇죠. 예. 대통령과 가까울지도 몰라 하니까 400억 막 주는 삥 뜯긴 회사가 되고. 그래서 회장만 살아난다면야.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회장이 리스크예요, 이 회사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는. 아니요. 회장이 리스크는 아닌 게 회장한테는 2010년 8월에나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0억 지원 결정을 하는데 회장에게는 보고 안 하고 우리끼리 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회사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보 같은 회사가 엉망이고 막 체크도 안 하고 돈을 막 400억 주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주고 회장은 모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가 회장이 바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재벌 회장들 감옥 가 있어도 회사 잘 돌아가더라. 지금 주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더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걸 더 나가서 이번에는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미래전략실인데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이런 수준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걸로 각을 잡은 거거든요. 부끄럽잖아. 근데 창피하지도 않나? 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기업, 거기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 힘을 합쳐서 대단한 기업이 이 오너 한 사람 구하려고 바보가 되고 초라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근데. 근데 오늘은 어제 나왔던 증언 중에 그 오너를 구하기 위한 게 원래 동계 스포츠 이 출발은 또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그 출발, 뿌리가 거기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주고 싶은데, 세금 너무 많아. 싫다, 이거. 그래서 세금은 10매덕 내고 16억입니까? 16억 내고 나서 조 단위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재산들. 합병 과정 때문에. 네. 합병으로 인해서 얻은.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아버지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때는 팔팔 하셨죠. 그것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법적으로 무거운 혐의는 횡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 공여는 국정농단 사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하지만 사실 이재용 개인을 놓고 보면 이게 법정형이 얼마 안 높아요. 5년 이하기 때문에 이건 집행유예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최순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을 회사 돈을 빼돌렸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400억 원 가량. 근데 몰랐대잖아요. 몰랐대. 왜 또 표를 주고 들어주고 40원입니까? 뭐 근데 400억을 줬는데. 그게 드러난 것만. 양날의 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썼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왜 그 400억을 그냥 자기 돈으로 모르게 줘버리면 될 거를 회사 돈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깝잖아요. 자기 주문해서 나가려면 400억이 아깝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400억. 아까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깝지만. 네, 그것도 아까운 겁니다. 조단위가 있으신 분이. 부자들 돈 쓰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아까워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보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가 알았으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글자 그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회사 돈을 쓴 거고 회사 돈을 쓴 거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썼다. 알았어. 400억 정도는 뭐 알아서 쓴다. 그러니까 예. 우리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400억 정도는 대통령과 친해? 그러면 줘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친한데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래도 사장이 직접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날아갔죠. 전직 삼성전자 사장이 그리고 들어와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에 직원도 없는 회사에 페이퍼 컴퍼니에 가서 네. 우리가 어디 회사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독일 호텔 가서 노승일 부장이랑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업무 제휴 협정 체계라면서. 아니 근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최순실이 무서워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 돈을 준 회사는 최순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사 등기 임원에 최순실이라 정유라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제 말은 뭐냐면 최순실 때문에 삥 뜯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꽂아주는 회사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또 승마지원협회라고 알았대요. 이 바보들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조윤선 전 장관이 몰랐다라 빠져나가 몰랐다 하나로 돌파한 거거든요. 물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지금 문제가 지적이 많긴 한데 전략은 몰랐다 하나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저 두 사람은 저렇게까지 어이없어 할 정도면 법원의 판사가 저 얘기를 믿어줄까? 판사가 바보가 아니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뇌물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특검의 몫이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말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말을 판사가 꼭 믿어줄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런 사정도 있었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흔들어 놓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뇌물죄 무죄를 받고 그럼 남은 건 뭐 있어요. 사실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미 6개월이나 있었고. 그거는 법 국가배상 청구해야죠. 억울한 사람 가둬놨으니까. 일당으로 청구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 부분을 무죄가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죠.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횡령도 결국에는 뇌물죄 때문에 횡령을 했다라는 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고. 모든데 몰랐다고 그다음에 청문회 위증 같은 경우도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위증이라는 건데. 청문회 위증으로는 조윤선 장관이 이미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증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맞다고 보면 몰랐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 한 가지 관건은 그나마 이제 청와대에서 얼마 전 발견된 문건들에 또 청와대 모 행정관이 이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관련관 보고서를 썼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어떻게 쓰여질지가 좀 이제 새로운 어떤 관심사가 된 거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삼성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조금 일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삼성한테도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거는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 얘기하셨어요. 이미지로 보자면. 뭐 이미지도 그렇고 앞으로 삼성이 거듭나려면. 두고 얘기할 거거든요. 삼성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법질서 사실은 사법부의 패배거든요. 이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전망 하나 던지고 나가십시오, 이제. 전망. 내가 두고두고 무슨 빌미를 잡히려고 전망을 던져요. 싫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새롭게 발견된 게 얼마만큼이나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런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400억도 아까워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안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이 정도 사건이 연루됐으면 당장에 뭐가 부러운 건가 안 부러운 건가 갑자기 헷갈려지네요. 없어서 돈도 조금만 많은 걸로 안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양재 변호사님, 예? 돈 많이 버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갑자기 그때 독일을 왜 날아갔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와 계약하려고 왜 날아갔냐고 사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쪼임을 당한 후에 알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더라.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아니냐 추측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바뀌었냐면 처음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예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는데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게 각을 잡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다 보니까 대통령도 빼야 되는 거죠. 변호 전략에서. 그것도 그렇고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나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일을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뇌물죄가 또.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엮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데 대통령은 승마 지원 사업만 했고 최순실한테 우리는 순수하게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건데. 준비했죠. 뭐 그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답을 했을 텐데.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들이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해줬겠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속 빠지고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대통령은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승마와 관련해서 왜 승마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여야 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왜 승마를 그렇게 챙기지? 라고 찾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했다. 그 전까지는 삼성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죠. 네. 그리고 이제 박상진 전 몰랐더라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장이라는 분은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협회를 몇 개나 맡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냐 라면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랬다라는데 삼성전자 사장도 신경 안 쓸 정도의 협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라고 우리나라 가장 큰 포털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네요. 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 임대업자였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고등학생은 바로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때릴지도 몰라. 최순실이 때릴지도 몰라. 왜? 감으로 보니까 대통령은 너무 가까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워요 진짜. 삼성이 미래전략실 다 임원들이고 삼성에서도 일이잖아요. 거기 사장이란 분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고 돈 엄청나게 벌고요. 그런데 부회장, 오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되게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속발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오늘은 아무 별명 없이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섭섭하실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꾸셨군요. 네. 별명을 부르면 발끈하니까 아예 안 부르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날도 덥고? 별명 부르는 것도 귀찮아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연일 저희도 브리핑에서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략이 초기하고는 달라졌어요. 초기하고 진술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에서 얘기했던 것도 달랐었고 그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 내놨다. 그때는 그나마 물론 그때도 피해자 코스프레이긴 했으나 어쨌든 그러나 강요의 대상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혹시 대통령한테 강요를 당해서 줬다면 우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변명도 당했다. 무서웠다. 최순실이 무서웠다고 하면 뇌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무서웠던 거니까. 민간인한테 협박을 당했을 뿐이다. 그것도 협박당한 이유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특검에서 질문을 했어요. 정춘기 사장한테. 아니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셨느냐 그랬더니 감을 믿었다. 느낌이 그렇게 왔다. 느낌 때문에 400억 원을 임대업자인 최순실에게 뜯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도 지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최순실 씨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최순실에게 우리는 삥을 뜯겼다. 이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표준어가 아니라 속어인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꾸 삥 뜯겼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빼앗기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문으로 고등학교 형들에게 삥 뜯긴 동생은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